하원경을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 스님들 배우고 이러실 때는 하원경이 사실은 한 3년씩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강원 교육이 지금 치문 초발심학과 3일부터 시작해서 대교가 끝날 때까지 10년 배우는 데가 있고 11년 배우는 데가 있었어요. 강원 교육이 그 정도 배워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뭐 어줍잖게 그 교육이 교과목은 그대로 두고 그 향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향성 못 들어봤죠? 우리는 이제 강원 경반 때 향성을 했는데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애매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강원을 대학화 만들어버린 거야. 성가대학이라고 바깥에 4년제 비슷하게 뭐라 해야 되나 갓 쓰고 구두 신고 막 이상하게 이제 양복 입고 갓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서양식 교육 개편 때가 있는 거하고 우리 산중 교육하고 막 짬뽕돼서 희한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전문 강원이 있고 그냥 일반 강원이 있어요. 전문 대학이 일반 대학보다 원래 더 좋은 데거든. 전자는 그 오로지 전자 쓰잖아, 그지? 전문 강원이라고 이렇게 불교 전문 강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성가대학에는 이름 자체도 좀 맞지 않고 애매하거든. 이건 사실 불교대학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예?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아. 하여튼 어줍잖게 그래 중간에 이제 가독을 거치면서 그 선원은 그대로 이름이 좀 붙어 있는데 강원 뭐 유론 이런 것도 좀 이름이 조금 얄궂게 뭐 유락 성가대학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죠? 시류에 편성해서 이름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안경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어른 스님 때는 어떻게 하안경을 받느냐? 물론 농강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하안경 볼 때쯤 되면 다 공부하기 싫어. 뭐 이게 4년제가 정착된 거는 오래된 거라. 오래되고 한 10년씩 이렇게 하던 것은 초창기에는 조선 한 200~300년 전에는 그렇게 이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강원 1억을 마치면 10년 공부를 마치면은 큰 방에서 아주 칙사대접을 했거든. 한 사람 배우는데 두 사람 배우든지 아주 받들어 모시고 1억 종장이라고 그랬다. 바깥에 한 박사 정도 끝난 택이죠. 일단 불교 교학에서. 그래서 지문 같은 것도 한 3년씩 배웠거든. 186편을.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67편, 8편짜리 그거 이제 안진우 스님이 축약해 놓은 걸 배우게 되고, 그 사직 같은 거 배우다가 이제 발심해서 선방에 가는 게 예사로 있는 일들이. 우리 때도 그랬어요. 사직 보다가 선방에 한철 살다가 강원에 다시 와서 급해 들어가지고 공부하고 그랬거든. 지금 대개 반 이 정도 되면은 사교 입선이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선방 보낸다. 그 선방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강원에 남아서 경전 좀 더 보는 사람도 있고 졸업 때도 만나기도 하고 이랬어요. 우리 도반들도 실제로 그랬거든. 비국에도 치문반대 받을 때도 있고 사직반 받을 때도 있고 사교 마치고 받을 때도 있다. 치문 사직 때 받는 사람들은 출가는 이미 오래됐는데 연수는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반을 지금 선방 갔다가 댕기다가 오면 선방에 한 10년 댕기다가 이제 다시
뭐 18년씩 댕기다 또 오는 사람도 있고 15년 댕기다 오는 사람도 있고 5, 6년 댕기다 오는 사람도 있고 선방 댕기다가 다시 강원 공부 더 하고 싶어서 여기 앉아서 졸업하니까 이미 비우개 받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우개를 사집 치문 때도 막 받았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획일적으로 교육 개편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그런 순수한 맛은 다 사라지고 종합 편성적으로 해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몇 년 기본 교육 기간을 거쳐야 비우개를 준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참 맞지 않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전체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암경을 여러분들은 이제 80권을 다 못 배우게 되고 어른 스님 남겨놓으신 책 그걸 이제 세지묘원본까지는 세세히 짚어보고 나머지 시간들을 가지고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내 신공이 하나 있어. 접기 신공이라고. 각 푼마다 접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 그러면 한 번은 뭐 추억거리로 짚고 넘어가는 공부.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어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4년 이렇게 공부할 동안에 한반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한문이 그렇게 매일 읽어도 그때 좀 여러분들은 좀 이제 학문 쪽으로 좀 어느 정도 기본이 잡혀가 있지만 옛날에는 좀 무식했잖아요. 그죠? 서당에 안 다닌 사람도 있고 다닌 사람도 있고 뭐 어려서 다 출가하고 그러니까 12살 뭐 11살 뭐 7살 때 심지어 출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글이 좀 어렵더라도 인생을 살아보고 했으니까 이치를 좀 터득해 놓으니까 글을 보는 게 대충 이해가 가요. 마음이란데 이런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뭐 배고파서 출가하는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 어떻게 보면 요즘 생계형 출가 비슷하게 그렇다고 그때도.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한글본을 들고 운어 스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학인들은 한문본 한경책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따라가지고 읽어서 그렇게 80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로 지금 한경을 보고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지금 뭐 율조스님이나 저런 분들이 또 행사 강좌하고 이럴 때는 입법개품만 가르쳤다는 게 20권. 입법개품. 내 역시도 여기서 입법개품 20권만 가르치는 적도 있어요. 20권 그것도 많잖아요. 양이 1년 동안 입법개품만 가르치려도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나는 그럼 강원에 어떻게 그 하암경을 배웠느냐. 우리 표 17명은 원각경까지 농강도 하고 1년 동안 하암경을 봤는데 1년 동안 하암경을 본 게 아니고 4년 하암경 내가 꼬박 강원에 4년 있었는데 하암경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2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2-3달. 그래서 10현담이라고 하는 하암경 책이 있어요. 10현담. 현담 8권대가 있는 거 말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축약된 게 좀 작은 게 있어요. 2권짜리. 그걸 들고 한 달간 하암경 보고 땡 했어요. 굉장히 우수한 팀이지. 그러니까 한문 원문을 새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원각경까지는 산통을 흔들어서 이제 석사하는 걸 하고, 그때 되면 누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판단이 나지만, 분량을 다 정해놔. 누가 어디까지 해석하고 이래가 경패쯤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쯤 되면 이제 놀러 다녀. 공부는 잘 안 하고. 그래, 아침에 되면은 자기가 맡았던 분량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제 석사하면은 강주 스님 들으시고, 그냥 수업 끝이라. 우리 좀 뭐 중원, 부원에 이런 잔소리가 없어요.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강주 스님께서 지금 내 나이보다가 한 10살이 더 어린 나이 시절이라. 그러니까 스님께서도 아마 그때는 하암경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를 못한 연세라. 우리 어른 스님이 통사 처음에 강좌하실 때가 34시에 했거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강주 스님 그때 뭐 40 대여섯 이렇게 되셨다. 예? 그분들한테 뭐 낮춰보는 건 아니고 뭐 사람이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정도 범납에서 그 정도 그 연세에서 실력이라면 아마 하원경을 강설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지금 내가. 그리고 율주스님도 얘기하시는데 사교까지는 강사들이 대부분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교를 3년씩 강의할 수 있는 강사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운송노장님 스님인가 그 가서 이제 사교를 배우고 난 뒤에 율주스님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른 스님들 모두 강원을 여러 번 군데 옮겨 공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원경 보고 가라라면 그냥 보따리 사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원경을 80권을 내가 뭐 몇 팀도 가르치긴 했지만은 1년 동안 본 팀도 있고 2달 동안 본 팀도 있고 이래요. 근데 80권을 다 가르쳐 보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해가 안 돼. 그거보다가는 부분 잡아서 계속 전체 하음의 맥락만 전해주고 그 하음을 볼 수 있는 그 인연만 만들어주고 계속 재미를 붙여야 되겠다는 대목 때문에 제일 재미없는 대목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세주 묘원품이에요. 이건 뜻을 모르면은 그 뭐 힌두교 사상 비슷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래가 막막한데 이게 이제 서노록이라든지 하암경이 제 뒤에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관식에서 공부한다면은 난 하암경에서 한 품을 꼽아라면 오직 세주 묘원품이라. 그 외에 일반적으로 하암경을 공부하는 팀들은 현담 8권을 봐요. 현담. 하암경 본문 여시 한번 들어가지도 안 하고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하암경을 보지도 아니하고 하암경을 미리 현자 말씀 남자 쓰잖아요. 그죠? 하암경 계열을 해놓은 게 그 청양국사의 현담이거든. 현담이. 그게 저 염화실 같은 데 여러분들 좀 참고해보면 아직 현담은 안 나오지. 그게 왕복서는 나오는데. 그런데 운문사나 이런 데는 보면은 80권을 다 배워요. 비구니 강등 80권을 다 배우고 학인들이 한문으로 사경을 다 해서 하원경을 졸업한다. 그렇다고 하원경이 충실하게 봐진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글줄을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깨잡아 가지고 낱낱이 참깨가 있으면 이렇게 입에 여놓고 털어 여놓고 쑥 넘겨버리면은 참깨 맛을 모르잖아. 그럼 참깨를 어떻게 입안에서 터뜨려 가지고 꼭꼭 씹어서 그 맛을 한 100가지고 20가지고 다 이거 고소한 맛도 나네, 단맛도 나네, 약간 쓴맛도 나네, 다 느껴야 돼. 귤 하나 입에 딱 넣어놓고 새콤한 맛은 강도가 어느 정도고 달콤한 맛은 어느 정도고 요건 좀 찹찹하네, 요건 따뜻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죽을 먹어도 그렇죠. 고소한 강도. 지금 세주묘원품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목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설하고 어제는 그 십신에서 믿음을 얻어서 그 문수보살이 주창이 되고 끝에 가서 문수보인이 또 주창이 된다고 하는 거, 그제? 그런 얘기들 해서 이제 맥락을 잡아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면은 하암경이 십신이라고 하면은 보강전에서 시작한다고 어제 얘기했어요, 그죠? 그것은 하늘이여 땅이여. 땅이라고, 지계라고. 십신 할 때도 발바닥에서 방강을 하게 되잖아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생장하고 창조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계로부터, 본래의 심지로부터, 어제는 뭐라 했죠? 본지, 풍강, 보강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보강명으로부터 그러면은 십주로 올라가면은 십주가 설해지는 자리는 어디야? 수미산 꼭대기잖아요. 그제? 땅의 꼭대기. 수미산에서 한 발짝만 더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야? 흑옹계가 되는 거야. 한계가 흔히 이런 얘기예요. 진법계
허공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유의적으로 피어나면은 법계라고 하고, 그 마음의 자치가 흔적도 없는 것을 허공계라고 하잖아요. 둘이 같이 공존해야지. 쉽게 얘기하자면은 허공이 텅 비어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수억의 별들이 거기에 법계로서의 자리를 하고 있다. 예? 그런 말로 우리 진공묘유다. 그런 세계는 어디서부터 이해가 가느냐? 지계, 땅의 십신자리를 딛고 올라가서 수민산 꼭대기 이상 올라갔을 때, 인간적으로 그냥 마음의 거룩한 자체를 엿보았을 때, 그걸 흔히 우리는 상사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상사각.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집착과 잔머리, 집치상과 계명자상, 이름을 집치, 계명자, 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에? 그니까, 업상대상, 지상상, 집치, 계명, 조,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괴롭다, 즐겁다 생각이 자꾸 이어지는 사람들은, 요리조리 따져. 그러니까, 안쪽에서 싫다, 좋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배고프다는 생각이 싹, 이게, 어디 탐심이 안쪽에서 애탐이 딱 돋아가지고, 아집이 돋아서 바깥으로 밀어내서, 사과나 이렇게 이렇게 과일떡 보니까 처음에는 저게 사과인지 벤지 감인지 떡인지 구분이 안 가. 먹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딱 상속상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먹을 것이 눈앞에, 여러분들 앞에 몫이 딱 주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이 이제 흘러가면은, 그 뒤에부터는 생각을 붙들어낼 수 없는 거라. 엎어진 물하고 똑같은 거라.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 비파사나나 이렇게 수행하면서 느껴보면 돼요. 생각이 하면 괴롭다, 즐겁다까지는 어떻게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탁 넘어가 버리면은, 요리조리 따지기 시작하는 생각까지 넘어가면은, 그 생각은 잡을 수가 없어요. 퍽 자빠지거든. 그거 뭐 엎어져가지고. 수습이 안 된다고 이렇게 봐야지. 수습이 안 되니까 바로 집치상으로 넘어가서 업을 지으면은 그 생각이 끊어져요.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하고 나면은 더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먹고 싶은데 지금 잔뜩 입에 먹고 이제 좀 배불러져 버렸다고 뭐 어떻게 돼? 더 먹으라 해도 먹을 생각이 없다고 이래버려. 목마를 때 물 쫙 한 잔, 그냥 금방 한 잔 해버렸잖아요. 몇 초세. 그럼 어때요? 생각이 없지. 중생은 조업을 하면은, 업을 지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고만 남아있지, 생각은 끊어져요. 근데 거기에 흘러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걸 마음에 머무르는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십신의 지계를 통해서 땅을 박차고 그라운드를 박차고 활주를 박차고 쫙 달리는 비행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풀업 해야 되거든. 힘껏 당겨버려야 비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라면은 그 십주 발심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발심. 그게 이제 입법계품의 모티브가 되거든. 그 다음에 어디야 또 건강경에도 모티브가 뭐야? 발심이라.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가 문장이고 불교에서 권할 만한 그 명문장 책이 있다면은 운율이 좋고 내용이 좋은 거 원효스님의 발심 수행장이 있어요. 읽으면 그냥 안에 글 자체뿐만 아니라 글의 리듬이 있어. 부재불재불의 재불재불이 장음정멸궁 어다급해의 사요 고행이요 중생이 윤내하등 무량세의 탐욕 불산이라고 왕천당에서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한문은 뭐 이렇게 요거는 또 부연적인 설명이지만은 한경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야무지게 그렇게 보아온 스님들이 한국 불교에서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80건의 분량이 너무 호환해서 방대해서
사람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 설사 그걸 2달에 보고, 석 달에 보고, 6개월에 보고, 일주일에 보고, 일주일에 보고, 뭐 80일에 보고, 이렇게 다 볼 수는 있지. 환경 볼 수는 있지만은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기까지는 그렇게 봐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서울 시내 뭐 뺑뺑뺑뺑 순환도를 몇 바퀴 돌았다고 해서 서울 다 본 건 아니잖아. 바이 스텝 한 발짝 걸어서 문화재가 뭐가 있는지 또 시간을 두고 또 한 발짝 걸어서 들받아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서울을 제대로 본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얘기할 때. 그 비행기 타고 뭐 대한민국 땅 위로 씩 서울서 부산까지 지나갔다고 분명히 서울서 부산까지 지나가고 미국 땅을 비행기 타고 다 지나갔지만은 미국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기차 타고 가면 기차 타고 간 만큼 빠른 것도 이득이 있지만은 천천히 가는 것도 이득이 있고 뭐 어디에 기준을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세준묘원품이라고 하는 39품 중에 거의 한 품 정도만 보고 이제 졸업을 해야 돼. 졸업을. 80건 중에 몇 건이요? 5건만 가지고 졸업을 한다 이거지.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라. 근데 여기 더 이상 안 봐져 사실은. 이제 한개 평생 여기서 땡이. 다행스럽게 예마실에 다른 스님들은 어른 스님들은 한경을 전체적으로 80건 강의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아무도 안 계셔요 지금까지. 할 사람도 없고 뭐 조실이고 방자이고 뭐 강사고 간에 남겨놓지를 않았어. 책으로 흔적을 좀 그 원고로 남겨놓으신 분은 탄어 스님께서 남겨놓으셨고 지금 당대에서는 우리 율주 스님께서 청량소초 전체 그 많은 분량은 가장 한국에서 여업하게 지금 해석 다 해놓으시고 각성 스님도 못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율주 스님 이상으로 우리 어른 스님께서는 잘 됐든지 못 됐든지 한경 80건을 지금 다 강설로서 남겨놓고 최초죠.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 여마실 어른 스님 강의가 있으시니까 그 욕심 내지 말고 그 다른 스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듣는 강좌가 3시간 하거든요.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저 밑에 문수선에서 강의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걸 하루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년에 12번 했는 거 한 12일이면은 1년 강의를 다 듣는다. 그죠? 지금 한 70강쯤 돼가 있으니까 그럼 70개월 했다는 건데 그렇죠? 70개월? 70강이 70개월이죠? 70개월인데 70일만 한 2-3달만 투자하면 한경 지금까지 진도 나간 거 나갈 수 있어요. 내가 강의 남겨놓은 게 60강인가? 동화사 남겨놓은 게 60강쯤 될 거예요. 60강. 그게 아마 지금 동영상으로 내지 이게 남아있는 게 어른 스님하고 내 거하고 가장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데 혹시 뭐 10지품 정도 뭐 윤홍식 씨 그렇게 강의 남겨놓은 게 있고 내가 그 10지품까지 치면은 한 90강 될란가 모르겠어요. 거의 한 30강 넘을 것 같은데 올린 게 있고 안 올린 게 있고 그러니까 10지품까지 지금은 남아있는 게 어른 스님들 뒤에 입법개품 강의도 있고 10지품 강의 따로따로 있거든. 그거까지 옛날 거 다 합쳐놓으면은 100강 좀 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성 스님께서 한경 개요라든지 이러한 강의들을 좀 많이 남겨놨어요. 서서히 이제 강의를 매듭지어가는 입장에서 옛날 분들도 그렇게 한경에 깊이 공부하시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이 세준묘원품을 뭐 어느 팀보다도 조금 짬지게 봤죠. 처음에 여러분들 좀 황당했을 거예요. 왜 녹음을 안 하느냐? 왜 녹화를 안 하느냐? 황당했지만은 내 강의는 거의 뭐 사금 채취하듯이 쓸만한 금은 몇 개 없어요. 강의하다가 부분 중에 금 쪼가리 몇 개 한두 개 나오면 다행이고 한번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그죠? 안 나오고 버리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가끔 가다가 한두 개씩 사금이 나오면은 그걸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의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전체 강의가 뭐 다 들을만 하다든지 가게 욕하는 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쓰겠노? 그런 거는 수업 분위기라든지 이거 수업 분위기가 그냥 내 혼자만 지루하게 사무적으로 강의만 이래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잠이 와. 그 아집이 센 사람도 듣지도 않아. 그러면 그걸 갖다 같이 어울려 간다고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 이제 강의하는 업이 돼가지고 강의 스타일이 아주 그렇게 돼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함경을 여러분들이 다 보지는 못하지만은 다행스럽게 어른 스님 강설이 나와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 한 21권 넘게 받았죠? 네. 21권 넘게 받았죠? 23권? 받을 만큼 또 책을 받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회상에 있든지 간에 80권 정도는 각자 개인적으로라도 구입하세요. 뭐 그 돈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어른 스님 뭐 저렇게 힘드신데도 혼자서도 뭐 800권, 1000권씩 이렇게 하시고 뭐 주의스님께서도 200권씩, 300권씩 이렇게 계속 나올 때마다 사셔. 내 같은 경우는 50권은 계속 그 책 나올 때마다 제일 일찍 도착한 게 내 방이야. 제일 일찍 나눠주는 것도 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정성스러운 걸 갖다가 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팽개치지 말고 어른 선생님들 하실 때 그 옆에서 크게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책 한 권 사는 정성 그게 우리 사나이들 어리지. 근데 그런 걸 갖다 다 무관심하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불교가 흘러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게 십신이 어제 땅을 밟고 일어서서 발심이 되면은 뭐가 된다? 법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십지품 되면은 법계에 푹 들어간다. 예? 십지품 되면 법계에 푹 들어가서 진정한 수행은 내가 언제부터 했어요? 십지부터라고 했죠. 그래서 십바람일이 성취되면 땅으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와서 그 칠회차 설법 돌고 8회차 설법 이세간품 돌아서 마지막에 어디 들어갑니까? 입법 계품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뭐 딱 떨어지는 얘기들은 아니지만은 그 입법 계품 보는 이유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